네. 네. 안녕하세요. 와한의 파트너 신현식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이제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는 건 좀 간단합니다. 그냥 검색기, 우리가 이제 기존의 검색기를 가지고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 수익이 안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해서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알고리즘 매매로 성공 투자하기입니다. 네, 요거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검색기를 좀 만들어야 돼요. 네, 이 검색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증하기. 근데 우리가 이제 검색기를 좀 만드는 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검증하는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검증을 어떻게 할까? 요게 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는 21선 돌파하는 검색기를 만들어서 이 검색기가 장중에 보통 이제 10개가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종가에 21선을 돌파해서 이 조건값에 끝나는 검색기들은 만약에 2개가 나오게 되면 이 장중에 8개가 나왔던 것들이 뭐가 잡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시간 잡혔던 그 주식들의 포착 가격이나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이 검색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제 뭐 21선 검색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을 제가 이제 3조로 했습니다. 3조. 3조 그다음에 주가 2평 돌파를 21선을 골든 크로스. 그러면 여기 이제 종목이 나오죠. KTNG, LG생활건강, 현대중공업, 지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종가에 끝나고 나서 잡힌 거기 때문에 장중에 뭐 삼성전자가 잡힐 수도 있고 뭐 LG전자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검색기를 만들고 녹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녹화를 해서 끝나고 나서 얼마에 어떤 주식이 어떻게 잡혔는지 이거를 기존에는 이제 녹화를 통해서 포착가 대비해서 수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를 장 끝나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심프로 검색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매매 검증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검증할 때는 이제 검증 변수가 있어요. 수익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로 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4%로 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5%로 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그 다음에 손절 손절을 뭐 4%로 할지 뭐 5%로 할지 그 다음에 21선 돌파하는 검색기가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10개가 잡혔는데 첫 번째 잡힌 주식을 해야 수익이 나는지 두 번째 잡힌 주식을 해야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이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검색기에 포착된 시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000원에 잡혔어요. 10,000원에 잡혀서 얘가 이제 뭐 3% 올라가고 얘가 이제 밀렸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도 갈 수 있고 6%도 갈 수 있는데 포착가 대비해서 검색기에서 포착가 대비해서 몇 프로 올라갔다가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지를 찾아주는 그런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검색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면 시간이 있죠. 네, 9시부터 1시까지. 이 수익률은 이제 3%, 손절률 4%, 그 다음에 수익 금액, 종목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수익률 변수를 놓고 할 겁니다. 그래서 3, 4로 놨을 적에, 이 검색기에서 네,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결론이 나오죠. 수익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고 손실이 나오고 수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누적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쌓아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적에는 이렇게 이제 손실이 나고 다음날 수익이 나요. 이런 패턴을 좀 연구를 하셔갖고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저께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 검색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검색기를 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검색기인데 수익률만 다르겠어요. 아까는 3, 4였죠. 지금 수익률 5, 손절률 5로 했을 적에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검색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1선 돌파하는 검색기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3, 4로 했을 적에는 네, 좀 보겠습니다. 네, 3, 4로 했을 적에는 이렇게 100만 원 했을 때 46,230원이 수익이 났지만 이 수익률 변수를 5, 5로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면 이 검색기는 최적 수익률이 3과 손절률을 4로 했을 적에 수익이 난다라는 결론이죠.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검색기를 가지고 1번이 삼성전자가 잡혔을 적에 삼성전자만 매매했을 때와 2번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잡혔을 적에 그죠? 이 두 개를 같이 매매했을 적에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이것도 보시면 수익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죠? 이 종목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검색기에 잡힌 종목의 수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게 두 개를 놨을 적에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검색기에는 한 종목으로 하고 수익률을 3%와 4%로 했을 적에 최적의 수익률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4월 3일 날 요때 이제 검색기에서 9시부터 1시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 뭐가 잡혔는지 그 포착가가 나와요. 지니틱스라는 주식이 잡혔고요. 거의 동시호가에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잡혔을 때의 거래량은 44,000주. 그 다음에 발생 가격 2,130원이 잡혔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는 3% 정도 수익이 나왔지만 이 포착가 대비해서 주가가 몇 프로까지 더 올라갔냐면 여기 뒤에 나옵니다. 7.98. 그래서 이런 이 알고리즘 매매를 하실 적에는 이런 검증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검색기를 갖고 최적화가 수익률이 3%고 손절이 4%인데 이게 이제 3%를 더 올라갔죠. 8%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은 한 60% 해주고 7% 올라갈 때 전량 청산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활용하기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 지니틱스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에 잡혔죠. 네, 시가에 잡혀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착가 대비해서 7.9%까지 상승이 됐다. 예. 그래서 요거를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갖고 매매를 하실 적에는 꼭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검색기를 검증을 통해서 수익 났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 3월 18일부터 3월 24일입니다. 이때는 장이 되게 안 좋았을 텐데 여기 보시면 승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840 얼마가 수익이 났죠. 요런 게 이제 이렇게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이죠. 이때도 보시면 승률이 100%가 나옵니다. 이게 금액은 881이죠. 이 같은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모의 투자를 통해서 확률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존의 검색기들도 좋습니다. 이 어떠한 검색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거 검증 프로그램에 넣고 대입을 해서 첫 번째 수익률, 두 번째 종목을 몇 개를 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몇 시에 할지.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제가 이거를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급등주는 보통 이제 9시부터 9시 30분 안에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3에서 4%.
그러니까 수익률 3, 손절 4%. 이게 최적화된 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종목은 여러 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한 종목만 해야 이런 수익률이 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3월 30일치를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4월 3일까지 보면 요것도 확률이 100%가 좀 나왔죠. 근데 이제 거래는 종목 수가 이제 하루에 하나여서 3개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뭐가 있냐면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그 포착 검색기에서 포착됐을 적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잡혔습니다. 근데 그 10,000원에 거래량이 적을 때 이때는 좀 매매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 투자의 그 승률이기 때문에 실전 매매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검색기를 만들 적에 거래량이 좀 풍부한 것들을 좀 만들고 내가 검색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적의 전략값, 그러니까 수익률, 시간, 종목 몇 종목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검색기가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검색기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검증을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차트에서 마우스 우측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신호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신호 검색. 요거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영어로 RSI라고 누르시면 보조지표가 나옵니다. 키움증권이고요.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RSI 과매도라고 있어요. 네,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과매수나 과매도를 둘 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과매도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면 네, 요 과매수가 나왔죠. 네, 그래서 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신호가 두 개가 생기는데 요 신호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 다음에는 주가가 빠져요. 네, 여기도 보시면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 주가 빠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실 적에 이 신호가 두 번 나온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 이 신호는 이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갖고 신호 적용해서 영어로 밑에 RSI를 치시고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과매수, 그 다음에 과매도.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둘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매수가 되게 되면 매도 신호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과매도가 보이면 매수 신호가 보입니다. 요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과매도 신호가 나오면 주식을 일단은 50%를 줄이시고 여기 5일선 나오면 전량 정리하세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거꾸로 이제 매수 신호인데요. 매수 신호는 여기 한번 나왔죠. 네, 여기 나왔다가 두 번째 나올 때 이때 사시는 겁니다. 네, 이때 사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매수 신호가 두 번 발생될 적에 항상 매수할 적에는 매수 신호가 두 번 발생될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알고리즘 짜는 거는 이따 11시에 공개 방송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한 번 신호가 나왔죠. 이때는 사지 마시고 이렇게 두 번. 네. 신호가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죠. 그래서 신호가 매수 신호가 두 번 발생이 되고 나서 네, 매수를 하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요. 네, 요것도 이제 두 개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한 번 나왔다가 두 번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신호가 두 번 나올 때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항상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요 신호가 나왔을 적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5, 5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50% 사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2,700원이라고 할게요. 신호가 나온 시점이 2,700원이면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500만 원 삽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가 10% 밀리면 또 500만 원을 사세요. 500만 원 사시고 반등을 줄 적에 역별 추세에서는 반등을 줄 적에
11선 라인대입니다. 이 11선 라인대.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두 번 신호가 나오면 주가가 보통 역별 추세에서 21선까지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했죠. 네. 금리 동결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감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에서의 감산 여부. 네. 근데 이미 이제 이거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과연 어떤 업종의 그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냐? 반도체 업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죠.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긴 하지만 비메모리 업체는 대만의 TSMC가 이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쪽의 시장성이 이제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관련 주식들, 네, 그런 주식들을 좀 매매하는 전략. 그래서 향후에는 코로나 관련 섹터들보다는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5G는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이 반도체 부품 섹터들은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업종군 내에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관심주를 하나 좀 갖고 나왔는데요. 관심주는 이제 카프로라는 주식입니다.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가 많이 못 올라왔죠. 이 카프로라는 회사는 카프로 람탁을 만드는 국내 유일 기업이고요. 카프로 람탁은 이제 나이론, 네, 나이론을 원재료로 하는 그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료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2,13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지금 61선이나 121평에 좀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죠. 이런 업종으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한 21선 라인대, 근데 이 가격이 한 2,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이 61선이나 122평까지 예, 홀딩 하셔갖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RSI 보조 지표가 요 반등이 나왔던 이 시점. 그리고 지금 보통 이제 대부분 급등주들은 이 RSI가 70권까지 와 있는데 이게 못 올라왔죠. 네, 못 올라온 주식들은 지금 소외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주 위주로 기업 내용이 좋고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많은 회사들은 반등폭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현금성 자산 이게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요. 네, 현금성 자산이 781억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해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